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력주 매매법 공개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일요일 잘 쉬고 오셨나요?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또 오셔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세력주 매매법도 어떤 기법인가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를 보면은 역시 그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오늘도 조금이나마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미국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그 지수가 미국의 흑인 그 관련 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오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 많이 상승을 했고요. 미국도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나스닥 지수가 먼저 이제 급등을 했고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나스닥을 뒤따라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 돌파가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좀 그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점차 이제 고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당일 고점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조금씩 이제 좀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반등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 반등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로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좀 상승 각을 세울 수 있는 상승 폭이 좀 크게 나오는 날이 내일쯤 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이 상승 초기에는 좀 8%짜리들 5% 이렇게 7%짜리들 상승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봉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짜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보면은 거의 0. 몇 %짜리들 봉들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봉들로 겨우 여기까지 밀고 가다가 오늘 봉이 좀 갑자기 커졌어요. 그래도 여기서 봉이 한번 더 커지게 되면은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좀 그러니까 하루 변동폭이 좀 적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좀 변동폭이 좀 컸고요. 5%짜리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동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2%짜리가 좀 2.39%짜리 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날 봉을 더 크게 키우게 되면은
이제 이 불안불안한 장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열리는 나스닥 장이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즘 분위기 같으면은 이제 급등으로 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뭐냐면 이제 미친 듯이 한번 클라이막스를 만드느냐, 클라이막스라기보다도 좀 급등세를 만들어 가느냐, 그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생각이. 네. 여기서 하늘 위로 지붕 뚫고 하이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메가이 CS 같은 이런 종목 있죠. 그동안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서 횡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뭐 타고 있는 것일까? 결국에는 뚫어버리게 됐죠. 이 메가이 CS 같은 종목이 선두에 나서서 상한가로 뚫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세력들이 그냥 이제 급등세로 가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이 선두에 나서서 밀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아마 이제 시젠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한창 급등에서 이제 공중에 걸려 있는 종목들이 급등세가 한번 이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으로 놀라운 시세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이제 내일부터라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그것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있다가 또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급등세가 나타날 것 같고 분명합니다. 여기가 뚫려버리게 되면은 아마 상한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젠도 아마 메가이 CS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상으로 더 위로 더 밀고 올라갈 것 같고요. 하여간에 뭐 이렇게 굉장한 강세가 오늘처럼 뭐 강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질문 써주신 것 좀 답변도 해드리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마지막 불꽃이 되려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렇게 보면은 이 코스닥 보면은 쭉 올라가서 이제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맞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익 실현 매물이나 아니면 어떤 공포에 의한 매도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강세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목들도 그런데 이게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 매물들이 나왔는데 밀리지 않고 딱 잡아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잡아줬으니까 가겠지 했는데 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위로. 그러니까 항상 시세를 볼 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붙는 시세들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가는 시세들이에요. 이런 것을 많이 좀 염두에 두고 차트를 보실 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가이시스도 요 위로 상상을 넘어서는 상승 나타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삼성중공업 우선주. 지금 삼성중공업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붙겠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이런 거죠. 근데 붙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설마 이제 상한가 뭐 3개 이 정도 봤을 때
상한가가 연속으로 두 개가 더 붙겠어? 설마 했는데 이렇게 상상을 넘어서는 이런 것이 이제 붙는 시세인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메가이시스에서도. 그래서 오늘 메가이시스 종가에 사신 분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종가가 아니라 이제 상따 하신 분들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빅텍 질문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어떤 게 지금 교차하고 있는 시기냐면, 아직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신 분들 초조해지는 거죠. 이제라도 내가 이 대세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가, 매우 고민이 되게 만드는 시기예요, 지금이.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몰빵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몰빵을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1억 있는 사람이 한 500만 원어치를 이번 대대 상승기에 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사고 싶다, 그걸 고민하진 않죠. 네.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몰빵을 해도 될까? 그렇게 해서 상승 시기에 나도 같이 돈을 벌고 싶은데 이제라도 하여튼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솔직하게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빅텍은 제가 뭐 예측해 드린 대로 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드렸죠. 예측이 한 대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승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요 모습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없는 것보단 낫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매우 수익을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이 추세 전환 메커니즘인데, 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이 추세 전환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다만 이 매매하는 사람이 이 차트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요만큼 먹고 나오면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 차트가 아주 도움이 되는 차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 매매 어떤 공략을 하신 분이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은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 고점을 넘어가는 것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차트를 이용할 때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반등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종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리고 아주 해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매매를 할 때마다 행복하지 않으신 분, 그분은 목표를 좀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목표를 크게 잡으신다 그러면은 그에 걸맞는 종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예측에 기반을 해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답은 본인의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코어 중심에.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 종목에 접근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본인 이 무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은 저는 이제 제 코어에 있는 제 무의식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들한테는 제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 나와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 일지를 보면서 저와 대화를 하는 거죠. 솔직히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떤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 그럼 다음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개선이 되더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한테 자신의 마음이 들키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해서 이렇게 밀쳐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존심은 남겠지만 주식 수익은 발전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듣는 조언을 듣기 싫으면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와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이게 뭐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수를 했는데,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매수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매수했구나. 그 마음이 이게 착각이었구나 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손절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그 위치 잡는 것도 잘하게 되고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뭐 제가 저 자신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제가 뭐 여러 번 질문 드렸죠. 제가 그 관종 올린 종목들이 왜 다들 상승할까요? 네. 제가 참 이 질문을 많이 드리죠. 제가 관종 올린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저도 제가 관종 올린 종목 사면 되고, 여러분들도 제가 관종 올린 종목을 사시면은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답변을 못 하시겠죠. 네. 자, 지금 신성 ENG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여기 27일 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동안 그 전에 뭐 3월, 4월 뭐 이전에 뭐 올린 종목들 그 통계를 내보니까 성공률이 거의 100%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것도 올라갈까요? 그러면? 막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영상에 아마 녹화되어 있을 건데, 이것도 진짜로 올라가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무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거의 6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으로 올려서 지금 걸려 있는 것이 큐브 엔터거든요.
이것마저도 수익이 날까요? 하지만 아마 아무도 안 사실 거예요. 그 나중엔 살 걸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아마 이거 큐브 엔터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 아마 그동안 올린 종목 중에서 최초로 손절하는 종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참 어쩌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예. 자, 그렇고요.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바이오 시스가 아니라 이게 서울 바이오 시스 맞네요. 서울 바이오 시스. 네. 서울 바이오 시스를 오늘 이제 가서 단타를 했는데, 이 서울 바이오 시스가 여기 상한가가 있고요. 이때 제가 아마 이게 세력이 밀어 올리는 그 불꽃 기둥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그때 이제 제 여기 관심 종목 보면은 잠깐만요. 제 관심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메이슨 캐피탈 밑에 서울바이오시스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을 넣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좀 매매할 종목이 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매매를 하루 쉬어야 되나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2시 넘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됐죠. 결론은 이제 이 종목은 미리 산 게 아니라 움직임이 나타난 걸 보고 샀다. 근데 이제 어떻게 봤느냐?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다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가 있길래 가서 딱 눌러봤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종목 그 매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네.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서 사갖고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저한테 많이 그 딴지를 거셔야 돼요. 무슨 딴지냐면 주식 매매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잘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한테 딴지를 어떻게 거시냐면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것을 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느냐 실전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근데 이런 것을 매매하려면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 가서 사는 거 누가 못하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걸 가서 산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핵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 나는 뭐 이런 걸 해봤더니 이런 것이 어렵더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냐.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이나 팁이 있느냐. 전체 다 알려줄 수는 없어도
뭐 간단한 팁이라도 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겪고 있는 그 애로사항들. 자, 그 다음에 무심님이 IT 센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세력의 불꽃 기둥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5월 27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고개를 딱 쳐드니까 바로 망치질을 당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튀어나오는 못은 망치를 맞는다. 이게 바로 주식에서 정말 진리죠. 예,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매물들이 막 쏟아지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주가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가서 행복하게 매매를 하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가서 매매를 실패하게 됩니다. 매수 타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결정짓는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조금 더 직선적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직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저한테 수강을 받는 두 분이 계시다. 근데 이 분들을 수익을 내드리고 싶어요. 내드리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A라는 분은 수익을 제가 쉽게 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분은 정말 이분이 원하는 수익을 내드리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론은 나왔죠. 예. 쉬운 목표를 가진 분은 제가 쉽게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목표를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든지 어렵단 말이죠. 즉 본인 스스로 본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왜 잘 안 되지? 라고 불평불만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이 자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능에 충실하는 건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오셨나요? 네, 감사하고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 써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좀 구속 심사를 받고 있던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이 상한가 몇 개죠? 5개. 예. 또 역사에 또 기록이 남을 만한 또 그런 종목이 또 탄생이 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 있는 차트입니다. 내일도 더 올라갑니다, 이건. 여기서 그거 한마디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제가 유재석 씨 나오는 유퀴즈 언더블락인가? 봤어요. 네, 존니,
예, 메리츠 증권 대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음, 이 주식의 이 타이밍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사라 주식을. 어차피 타이밍을 알 수 없으니까. 아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 유재석 씨와 이 존니 메리츠 대표하고 이제 대화를 보실 수 있는데, 얼핏 보면 이 존니 이분은 이제 메리츠 큰 회사의 대표고, 예, 뭐 미국에서 막 이렇게 활동했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폼 잡고 얘기하면은 이런 말이 맞는 말인 걸로 우리가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하시려면 그런 버릇부터 고치셔야 된다. 그런 습관부터 고치셔야 된다. 예, 생각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와서 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다 헛소리예요. 자, 주식에서 타이밍을 알 수 없다. 예, 단서가 있죠. 매번 모든 종목의 타이밍. 그 말은 맞는데, 네, 반대로, 네, 어느 정도 종목의 어느 정도 타이밍은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관심 종목을 올리면 왜 그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는지, 예, 이분도 저처럼 할 수 있는지, 예, 되묻고 싶어요. 네. 아마도 이분은, 예, 그 어떤 사람도 관심 종목 올리면 다 이렇게 상승하는 걸 맞출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남들도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갈 거다. 그걸 알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 주식세계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블루오션인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주식을 경험해 봤는데, 내가 이 주식시장을 막 몇십 년 경험해 봤는데 주식은 타이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자신이 경험해 본 바대로 다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는 나의 이 마이 웨이, 내 방식이 있다. 예, 내 방식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무도 이 방송을 안 봐요. 왜냐? 자극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그 자극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는 그 기술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절대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에서 그런 경험을 했구나.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서 이 사실, 실제 경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종교인들이 이 기적을 믿는다.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을 믿는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 기적이 진짜 일어났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이미 지나간 차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예. 어떤 주식시장의 차트의 어떤 기적, 기적이라기보다도 좀 목격, 예.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방송을 보다가 어떤 걸 캐치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고 패턴 하나 알았다던가 그런 것들을 실제 미래의 시장에 대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사실들, 그것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다. 그것은 그냥 참고죠, 참고.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말이 뭐 진리인 양 말을 하는데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미래의 차트에 가서 맞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대신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열광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 열광 안 해주시니까 섭섭해요. 아,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기억에 남는 종목이에요. 다음은 이제 일양약품. 네.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 몇몇 분이 오셨었는데 녹화 영상이 있을 건데요. 이 일양약품을 두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오늘 상한가를 딱 가길래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저는 좀 구식이라서 옛날 사람이라서 이렇게 좀 유명한 회사, 예,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을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사례를 딱 두고 말씀을 드리다가 일양약품을 꺼내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한가 나왔는데 이제 이 상한가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가격의 상승. 예.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놀라운 가격의 상승이었고 이 일양약품도 놀라운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다. 요 위치에서 상한가 나오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 양봉도 약간 좀 이렇게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여기서 밀어 올리고 또 정체되어 있다가 여기서 밀어 올리고, 그러니까 시세를 이렇게 푸시를 해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이제 세력의 불꽃 기둥인데 여기도 그런 불꽃 기둥이 만들어졌고 다음에 이제 시세가 이어졌거든요. 이렇다면은 내일까지 시세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루 좀 쉬더라도 모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고 나서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개별 종목들도 그렇고 하늘 위로 지금 밀어붙이는 시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찬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한가 나온 거 보면 제가 이지바이오 말씀드렸었죠. 안타깝게도 그냥 점상으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거 월요일날 보셔야 된다 했는데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우선주, 네, 여기는 이제 그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위로 밀어붙일 것 같고요. 네, 동화약품 여기도 아마 추가적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위로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대웅 여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 네, 이거 굉장히 내일
내일 생각을 해볼 종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파트가 끝났고 이쪽에서 또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죠. 예, 관심 종목을 다 넣어놓고 보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짧은 단타나 저처럼 짧은 단타나 짧은 스윙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이런 뭐랄까 좀 핫한 종목에 위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분들은 이제 모남이라던가 한 며칠 정도 이제 묵혀야겠죠. 그리고 네, 3천리 저정도도 여기서 그냥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한번 더 반등 시키는 거, 이런 것이 뭐냐면 지금 들어가서 며칠 동안 묵혔다가 이제 먹는 건데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초기 종목들 이쪽으로, 그래서 모나미는 한 번 더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시노펙스, 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약하죠. 예. 이런 종목이 이제 여기에서 확실한 상승세를 나타내 주면은 그때 이제 세력의 불꽃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여러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뚜기, 네, 오늘 또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뚜기 같은 종목은 뭐 가령 뭐 이런 데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수익을 내기까지 한 달도 걸리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금 2, 3일짜리 스윙이 아니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렇게 걸리는 그런 스윙.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수익을 내주시면은 되겠죠. 한 10% 이상 이렇게 수익이 탁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뚜기 같은 종목은 금액을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억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해서 한 1000만원 딱 벌고 나오시면은 10%나 뭐 한 12, 3% 정도 수익률 내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을 하나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스타벅스를 갖고 있어요. 이 스타벅스를 갖고 있는데 제가 스타벅스를 이쯤인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꽤 올라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한 14%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걸려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15% 정도 이상 정도부터 한 20% 정도 이상 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될 것 같은데 좀 대형주다 보니까 빨리빨리 안 가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들은 한 번씩 중간에 한 번씩 대박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급락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만큼 제 주식이 상승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 갔더니 새로운 맛있는 에이드, 여름 맞아서 에이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보면은 이 현대 BNG 스틸 우선주, 예. 요 이제 패턴 이 상한가 눌러주고 제가 그때 이거 보여드리면서 미리 말씀드렸죠. 반등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현대비엔지 스틸 우선주도 제가 주말 방송에서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언을 했어요. 밀고 올라가 버렸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바로바로 타이밍 때 들어가지 않으면 뒤늦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락을 당하니까. 그래서 뭐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잘 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러니까 상승 후 나오는 매물들을 받아주고, 예, 그리고 다시 또 급등으로 밀어 올리는 세력주의 모습,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그 다음에 꺾여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저한테 강의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했죠. 그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지나온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미리 방송해서 이 종목은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게 실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지나온 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런 방송들은 이류예요, 이류. 그리고 오늘 뭐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 메가이CS의 상한가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네, 태고사이언스. 여기도 이제 이 음봉 제가 많이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매물 딱 받아주고 밀어 올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뭐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급등 매물 나오고 잡아주고까지,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잘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사면은 그 다음에 다 가냐 안 가느냐? 안 가죠. 예. 이것이 이제 매매하는 요령인데, 네, 사면은 다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구분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구분하는 방법은 힌트를 드리자면, 쪽집게처럼 이렇게 차트에서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양봉이 나오고 이런 것을 뭐 기준으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주식 매매는 요령이다 이거죠. 요령.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정신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정신 상태라기보다도 어떤 스타일로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뭐 A라는 사람은 고지고대로 전공파로 푸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요령으로 가서 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둘 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다들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이제 쪽집게로 찾아내던, 아니면 들어가서 매수해갖고 밀리병에 손절로 끊던, 어쨌든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 참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 보실까요? 지수의 현재 상태와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오늘 일봉상 횡보 중이었다가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지수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원래 이제 개별 종목들 평균 낸
평균값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그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정규 분포, 이 곡선이죠.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와 개별 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이 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 안에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혼자서 막 급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이쪽. 그다음에 혼자서 막 급락하는 종목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개별 종목과 지수와의 상관관계. 이제 이 그림은 다들 그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차트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딱 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수가 움직인 거에 못 미치는 종목이 있고 지수처럼 가는 종목이 있고 지수보다 더 가는 종목이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지수는 그냥 뭐 평균값이다. 자, 추가 질문. 자, 지금 지수의 포지션이 전고점을 넘기 직전인데 코스피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 관련되어 개별 종목들이 고개를 들면서 상승할 준비를 하는 건가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지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수를 보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둘 다 같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예. 쌍둥이. 이건 평균값. 코스피는 평균값. 개별 종목들의 전체 합을 나눈 건데요. 어쨌든 이제 평균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지만 지수와의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강의에서 또 한참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하는 이 사람이 매매를 할 때 어떤 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이용해서 매매한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네요. 자,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매매들 하셔서 또 주식으로 성공들 하셔야 되잖아요. 자, 애로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잠시나마 좀 통화를 좀 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까지 방송할까 말까 또 강의 이 주식 강의를 계속해서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메일로 편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보내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